자, G7이 아니라 트럼프랑 통화를 못했다고 한미 동맹이 무너지네 어쩌네 그러면서 막 다 이거 갖고 씹고 물고 뜯고 막 이 난리를 쳤습니다. 제일 웃긴 건 이낙연이에요. 일주일도 안 된다. 통화가 끝났는데 통화를 이미 했는데 통화를 늦게 했다고 지랄 연병을 뒷북을 치고 있더만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첫날 출근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전화뿐만 아니라 냉장 종이 한 장도 없이 사무실을 비워놨어. 대통령이 가는데. 그럼 미 행정부에서 바로 트럼프가 전화를 한다고 해갖고 전화를 하려고 해봤어요. 다 부재중 통화 났을 거 아니야. 없는 번호라고 그러든가. 아니 그럼 이재명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트럼프가 전화할까? 최소한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전용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통령실에 프린터까지도 빼버렸다니까, 컴퓨터까지. 그럼 전화를 해도 사람이 없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통화가 되겠어요? 그나마 4월 만에 한 것도 다행이지. 그때 전화를 갖춰놓고 전화 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줬으니까. 그러면서 3일이면 큰일 난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한국이 패싱 당했다 이 난리를 치는데,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얘 총리 취임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 얼마 걸린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달 치기. 한 달 걸렸어요. 한 달치를 거의 얼마야? 거의 40일 걸려갖고 통화가 됐다고. 자,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만에 첫 통화, 독일 10일 만에 첫 통화, 캐나다는 14일 만에, 이시바는 1개월 7일 만에. 맹가이 떠드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보면 나오는 걸 갖고 이 난리야. 이런 와중에 니네는 패싱당하고 가보지도 못했던 G7의 옵저버도 아니고 정상 초청을 받아서 지금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가게 되면 상석 앉을걸?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처럼 캐나다 총리 바로 옆에 앉을 거예요. 개최국이 캐나다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보다 상석 앉히려고 할걸? 걔네들은?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지금 안 좋습니다. 캐나다 미국 사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장국으로서 나머지 주요 정상들, 주요국 정상국들을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우리 다 힘 합쳐서 트럼프에 대항해야 돼라는 모양새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네. 트럼프에 지금 대항할 수 있는 정상이, 세계 정상이 누구냐? 딱 둘 사람밖에 없는 거고요.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이재명 대통령 셋밖에 없으신 거고, 그중에 푸틴이나 시진핑을 예우하면 카나다도 입장이 곤란해져. 또 영연방 국가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붙었어? 라고 욕먹기 좋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예우해줄수록 영향력이 커지면서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누구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인 거예요. 저는 아마 문프보다도 훨씬 더 극진한 대접을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대접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대접을 통해 갖고 얼마나 실무적인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번에 앞으로 아세아 국가로서 정식 G7 안에 G8으로 한국이 그동안 일본이 지랄지랄하면서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못한 한국의 G8 가입을 성사시키는 또는 거기에 단초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내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왜요? 윤석열 정부 때도 심리적 G8이라고 했어요. 그 새끼. 미친 새끼들. 미친 새끼들 진짜. 그래서 이 지능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능 이슈. 이직들 지능 이슈는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하고 통화 못했다고 막 난리치니까 통화하니까. 통화했는데 조금밖에 못했다고. 20분밖에 못했다고! 늦었다고 난리를 치고. 지금은 7분도 못 해놓고. 그 다음에 패싱했다고 이러다가 G7 간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이거 거짓말이라고 아닐 거야. 초청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간다고 한 거야. 니네들이 트럼프 만난다고 취임식 갔다가 식당에도 못 들어가 보고 그냥 개 떨듯이 떨다 그러니까 갔잖아. 이 지능은 하루를 못 가요. 이게 이슈인 거야, 이게. 얘들은 막 까면 그 다음날 뭐가 달라져 있고, 까면 그 다음 달라져 있으면 그 가짜뉴스를 퍼뜨린 인간들을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없어. 여기 지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 그래서 그걸 믿어. 그리고 진짜 심각한 지능 이슈 하나. 자, 트럼프와의 통화에 미쳐버린 국힘계. 야, 체포 준비 마쳤고, 방미 때 체포. 야, 카나다 가거든? 물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카나다 들렸다가. 트럼프가 미국 오라고 했어. 카나다 골프도 들렸다가. 치자고 했거든. 그냥 미국에 들려갖고 추가 정상회담도 하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는 가면 안 네.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체포 준비를 마친 거래요. 통화를 했으니까. 이게 좀, 이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이 지능 이슈는 이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이제 설득이 안 됩니다. 이거 안 이제. 돼. 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이걸 믿고 야 이제 G7 가잖아. 그러면 바로 미 CIA가 캐나다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재명을 체포해서 관타나모에 수감할 거야. 이런 개수작 내지는 이런 상상력을 돌리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언론에서도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가짜뉴스를 쓰는지 뭐 자기네들끼리 뭐 내피셜을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카톡을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하루하루 틀려. 근데 그거 틀리면 하나만 틀려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지능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없어.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만 바뀌었는데 요것만 하고 갑시다. 지금 대통령만 바뀌었는데 지금 주가가 2,800을 넘어서 오늘 2,880 거의 2,900에 근접하는 수치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 주 중에 잘하면 2,900 넘어서 3,000 가는 거 아닌가 싶은 네, 그 정도의 어떤 가파른 외인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 유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해외에 있던 중국에 있던 LG 디스플레이가 한국을 복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접고 바로 한국에 들어오는 거죠. 아우, 어떡하죠? LG 디스플레이 CEO를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중국 사업 철수를 하고 국내 복귀를 선언한 LG 디스플레이가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경기도 및 파주시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요, 얼마나 극적인 줄 아십니까? 여기 광저우에서 LG 디스플레이 직원들하고 관련된 관계자들이 거의 7,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매각한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비행기 타고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진짜 리얼이야. 그래도 되나? 예, 왜냐면 이 매각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주민들이 그럼 나 여기 식당에 먹고 사는데 어떡하지? 막 이 걱정하고 거기 노동자들도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 협상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 이 공장 지분을 중국 TCL의 디스플레이 자회사인 차이나스타에 2조 2,466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때 주가 내지는 공장값이 막 올라갈 때고요. 지금 판다 그러면 절반도 못 받을 거란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래 다 넘겨주고 한밤중에 야만도주하듯이 전 직원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식당을 열어놓고 아니 왜 밥 먹으러 안 오지? 이러고 있었는데 야 한국 갔다 어젯밤에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항저우 시민들이 난리가 났대요. 생계대책 세워달라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텐진에서 삼성전자 빠져나가고 지금 거기 난리 났고요. 지금 중국 안에서 한국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못 나가게 붙잡으라고 시위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근데 역으로 이게 앞으로 이제 LG는 파주
그 기존에 있는 LCD 단지하고 같이 병합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로 최고의 주가를 올릴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성 적자도 해결되고 주가도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한 대로 그건 일단 두고 봅시다. 근데 여기에 정반대 기류로 갔다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기업이 현대자동차입니다. 트럼프한테 31조 썼죠? 투자한다고? 근데 트럼프가 다 어겼어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랑 싸우고 배터리 보조금까지도 이제 안 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철강 관세 예외시켜 준다 그랬거든요. 자동차 부품. 얄짤없이 50% 맞았습니다. 지금 정의선이 섣부르게 트럼프한테 선금 갖다 바쳐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이거 미국한테 진짜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걸 생각했을 때 물론 기업의 결정 중요합니다. 뭐 삼성, LG, 현대 세계에 나가서 인정받는 그룹이긴 하죠. 근데 기업들만으로는 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국가가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결과물이 경제를 떠받치는 거거든요. 정치가 안 됐는데 경제 수장들이 그 기업의 수장들이 나가가지고 각계 전투로 특히나 미국 정부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는 겁니다. 결국 3년 동안 우리나라 초대기업 그 회장들이 얻은 거는 그냥 성렬이 따라다니면서 술만 세진 거 말고는 응? 떡볶이도 먹어본 그 경험 말고는 아무것도 건진 게 없고 글로벌 시장 변화, 지금 미국과의 앞으로 무역 전쟁, 앞으로 동아시아 안에서 있을 여러 가지의 변화의 시류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로 국민에게 협조하고 정부와 협조해가면서 상생의 기업으로서 변화할 그러한 노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상법 개정안 통과되고 지금 있는 상황들 미중 무역 전쟁 안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여기에 기댈 수 있는 이 해결사, 제대로 된 해결사는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는 겁니다. 이현종 앞으로 김현종 앞으로 출범하게 될 외교통상부 차기 장관 말고는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좀 깨달으시라고. 외교안보 특보가 유력하답니다. 네, 이제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제 겨우 6일 차입니다. 주로 따지면 이제 겨우 2주 차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효용감이 뿜뿜 차고 넘치고 뉴스가 차고 넘쳐서 오늘 시간 안에 다 담아내질 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더욱 희망찬 뉴스. 왜냐면 오늘 또 장관들 불러 모아갖고 또 김밥 먹여가면서 또 신나게 두들기고 계실 것 같거든요. 아유, 월요병을 싹 없애주려면 네. 월요일부터 일을 빡세게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요. 월요일은 없어. 이제부터 모든 날들이 조기 출근과 야근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 가기 전에 과로사로 골병을 들여가지고 난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겠어 라는 생각이 들도록 제대로 일을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일찍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찍 아니에요. 네. 아프리카에서 니날님,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슈퍼챗 박행선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영규님과 문종환님께서 채식주의자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오님께서 주식 좀 쟁겨놨어요. 수익률 따라 나중에 정산할게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2,800인데 5,000 넘어 6,000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오님이 또 정말 웃긴 게 단지 정가만 바뀌는데 주식이 미쳐 날뛰고 있음. 해주셨고요. 네. 김영민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순두기님이 육식주의자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미맘님께서도 육식주의자에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이제 제 주식하려고 알동경 듣겠다고. 맞아. 아니 지금 왜냐면 맞지? 우리 진보가 돈 버는 세상이 올바른 세상입니다. 그럼요. 네. 정정당당하게 투자해서 돈 버는 세상, 정정당당하게 살아도 절대 가난하지 않은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 아닙니까? 예. 진보가 저는 부자가 돼야 되는 세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죠.
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런 시추를 하지 않고 대왕고래 사업의 수익을 얻어내고 계신 강남 3구에서 120조 원에 달하는 체납세액 회수 작업이 들어갔다는 소식도 네,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시추공 이거 팔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그냥 120조가 있어요. 나라가 받아야 될 세금이 걷기만 하면 돼. 그냥 가서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 내놓잖아요. 그럼 집에다 압류 붙이면 되고요. 집에 있는 금송아지 꺼내오면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렇게 다들 집에 금붙이를 그렇게 두고 있더라. 못 믿거든. 아, 그래서 세금 체납 기동대 가잖아요. 네. 신기해요. 꼭 금붙이가 나와. 금부치하고 달러는 항상 있죠. 네, 저는 아무튼. 가끔 심심할 때 그 영상을, 동영상들을 많이 난 찾아보거든요. 처음에 120억인 줄 알았어요. 120조라는 말을 듣고 뭔가 그래 그 정도면 이재명 안 찍을 만하다. 라는 생각. 120조인데 120조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네. 그게 체납 세금입니다, 여러분. 체납 세금 120조를 찾아냈습니다. 원래 있는데 이제 걷는다는 거예요. 걷는다는 겁니다.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대왕고래 사업을 왜 전국에 펼쳐 있는 체납 세금만 매년 꼬박꼬박 걷어도 우리 그래서, 25만 원 민생 네. 지원금이 아무런 부담이 안 됩니다. 우리 네. 그 시민들의 아이디어, 저 기똥찬 아이디어 또 하나를 봤어요. 체납 세금이 1원이라도 있으면 비행기 티켓팅이 안 되게 하자. 멋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금액이 높으면은 티켓팅이 안 된대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그러지 마라. 1원이라도 체납 세금이 있으면 티켓팅이 안 되게 하면 바로 납부한다. 그럼요. 굳이 무슨 기동대를 발동시키느냐. 그런 애들이 체납 세금도 많은 애들이 그렇게 주야장천 해외여행을 쳐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로 빼돌린 재산 또 관리하러 가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면 금방 낸다라고 얘기를 또 아이디어를 많이들 내놓으시더라고요. 네. 예. 6일 만에 이런 현금감이면 600일, 1100일 지나고 나면 어떤 느낌인지. 시간이 아까워. 네. 시간이 아깝습니다. 너무 24시간이 모질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도 모질라는 시간 잘 쪼개서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속이 시원하셨다면 더 시원한 수박 많이들 주문하셔가지고 꼭 우리 하우스 사장님 우리 그 울산모에 가입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독재국가에서는 그 나라에서 생산된 가장 최상품들을 누가 먹죠? 독재자가 먹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가장 최상의 농산물들을 누가 먹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먹어야 가장 됩니다. 값싸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